어제 청문회에서 이제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에 또 퇴장을 당했는데 서영교 위원장이 선서 거부는 위증을 결심한 거 아니냐라고 몰아붙였고 박 검사는 내 말이 그렇게 두렵냐라고 맞받아쳤는데 일단 뭐 보수 진영에서 일단 여기를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주변에 좀 민심보수다 보니까 많이들 물어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가 찔리니까 선서 안 하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정말 선서를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작부터 공소 취소 모임이었죠. 그렇죠. 네, 현직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100명 넘게 네. 참여를 한 이 공소 취소 모임이 발족될 때만 해도 아니 공소 취소를 정상적인 그런 법적 절차를 하면 되지 네. 왜 이거를 공부 모임처럼 만드는데 거기에 민주당 의원이 100명이나 넘게 들어가느냐 그때부터 이상했는데 네. 갑자기 머지않아서 조작기소 국조위를 만들고 맞아요. 거기에 이제 그 검사를 해당 검사를 불러다가 증인 선서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현재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엄연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 사건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그렇다면은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해주면 정말로 그냥 국정조사로 끝날 거라고 약속을 해주면 본인은 선서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민주당에서 뚜렷하게 그래 안 하겠다라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도 선서 못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거부를 하다가 네. 퇴장을 당한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좀 너무 가혹하다 싶었던 게 퇴장을 당해가지고 그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TV라도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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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야박하게 TV도 못 보게 뺏어가지고 그러니까요. 핸드폰을 요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받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올리고 본다. 네.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이 핸드폰 거치대 하나 사서 주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지금 박상용 검사가 정말 한 명의 국민으로서 네. 이 정치권의 이 범여권과 함께 맞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구도가 좀 그려지는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 보기에 우리 정치권이 보여줘야 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님 어제 청문회? 그러니까 계속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박상용 검사는 본인의 소신을 굽힐 지금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이 국감국조가 국감국조법 8조에 따라서 재판 중인 사안, 수사 중인 사안에 그게 자의든 타의든 관여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특히나 법조인 출신이고 검사면 그런 법조항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위증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때문에 선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위법한 국감국조라고 생각하니까 본인은 더 이상 선서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진실은 밝힐 테니까 이야기는 할 테니 선서를 내가 하겠으니 이 공소 취소하겠다라는 약속은 하지 말아라. 특검에 의해서 공소 취소 안 하겠다라는 약속만 해주면 선서하겠다는 또 조건도 내걸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그 조건을 내거는 게 과연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사로서 그렇게 전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감국조법에 따르면 또 소명을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사안인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굳이 뭐 민주당이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하물며 지방의회와 그러니까 광역의회든 지방의회든 재판 중인 사안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행정감 사무감사를 진행하지 않아요. 제척하고 회피하고 선서를 거부하기도 하고 본인이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네. 지방의회에서조차 그러는데 국회에서 이런 뭔가 본인이 아닌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좀 나쁜 선례를 만든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조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어저께 좀 뭐 수확이 좀 있었었나요? 있다고 판단하신가요? 민주당은 뭐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있는 뭐 조작 기소 관련된 내용을 밝히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공소 취소 안 한다는 약속을 하라. 그 질문 그 주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공소 취소의 주체는 이 국정조사하는 국회의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건 특검이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인데 왜 그거를 약속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국회에 물어보는 거죠? 그거를 검사들에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국조나 이 그 처음에 모임 형태를 띌 때도 네. 공소 취소 모임이라고 하는 건 좀 적절하다. 그러니까 조작 기소를 밝히면 조작 기소를 밝혀내는 거에 방점을 찍어야지. 그럼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네. 알아서 할 일이지. 이렇게 할 테니 공소 취소 목적으로 이거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도 아닌데 네.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은 조사를 통해서 조작 기소의 실체를 밝히가 거기까지는 저는 오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방점을 그렇게 찍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에 참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근데 그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느낄 때는 뭐 얘기 못하는 게 과연 이 국정조사가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는 건가? 자, 아니면은 그냥 말을 하는 게 본인에게 불리하고 더 판단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건가? 저는 후자의 국민들이 느낄 때 저는 후자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박상원 검사가 이렇게 선서 안 하고 그냥 안 하는 거는 본인에게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아요. 네. 어제 이제 또 다른 녹취로 이제까지 공개 안 된 뭐 약간 비슷한 내용은 좀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첫 번째 그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이 또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 그 서민석 변호사가 방조 약속은 지켜주시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박 검사가 당연히 지키죠라는 답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이것을 두고 이제 회유의 정황이다라고 한 반면에 이제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이 그러니까 검찰 측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지금은 좀 불분명할 것 같아요. 이제 박상용 검사 측에서는 변호인 측이 먼저 선처를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반박을 하고 있고 혹시 어제 이 녹취 한번 들어보셨나요? 들어봤는데 네. 자꾸 조각조각 내 가지고 한 그 녹취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뤄버리면 이걸 보는 시청자들도 혼동이 올 거고 네. 그 맥락을 다른 상태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게 되게 우려스러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상황, 이때의 가정은 공동의 정범에서 어쨌든 서민석 측이 우리 사실 종범으로 빠질게요. 네. 보고했다고 우리 자백하겠습니다라고 이실직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검사는 수사의 방향을 그쪽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조를 당연히 약속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플리바게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고백한 어떤 서민석 변호사 이화영 부지사 측의 어떤 요청을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 사실 저도 이게 전체를 제발 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한 1시간이고 앉아서 들어줄 용의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좀 끝까지 다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주범이 아니고 종범이다. 네. 나 억울하다. 네. 내 윗선에서 시킨 걸 나는 했을 뿐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이 대화는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는 회유 정황으로 지금 이제 그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우리 성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걸 회유 정황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것만 말한 대로 이것만 딱 보는 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녹취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저는 이걸 누가 먼저 제안했는가를 갖고 지금 박상용 검사는 난 제안받은 거에 대한 얘기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 서민석 변호사의 그 대화 초반 그러니까 일찍이 공개됐던 네. 거기에서 시간을 더 달라 서민석 변호사가 그랬더니 아이고 뭐 그 이화영한테는 내가 일주일 전에도 더 얘기했는데 오래됐는데 왜 이걸 답변을 못하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에 대화 흐름을 봤을 때 저는 박상용 측이 제안한 거로 봐요. 그리고 만약에 변호인 측이 제안했다고 해도 이래도 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상훈 검사는 전 저번에도 말했지만 저번 주엔 저는 이화영 나쁜 사람이라고 했지만 박상훈 검사 나쁜 검사예요. 이런 식으로 범죄에 대해서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그게 자백이 될지 지금 그 박상훈 검사는 자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는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조직이든 자백이든 상관없어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범죄를 덮어주고 낮춰주고 하는 이 거래를 하는 게 괜찮은 겁니까? 좀 나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박상훈 검사 나쁜 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 되게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자백이냐 조작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녹취 전체를 들어야 알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나온 녹취만으로 박상용 검사는 진짜 나쁜 검사라는 게 좀 드러났다고 봐요. 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시간을 더 달라라고 했던 서민석 변호사도 그렇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그렇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주범에서 종범으로 되려면 그 주범을 이제 지명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간단하게 그냥 결정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시간을 더 달라고 그렇죠. 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렇다면 이게 저는 결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포인트가 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조작을 할 테니 위증을 할 테니 시간을 더 달라는 것보다 이게 지금 한 명에 걸려 있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네. 종이 되면 줄을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민주당하고도 뭔가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대통령하고도 네. 그런 시간을 더 달라는 걸로 또 사실
지킬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닌 게 뭐 주범이 누가 되고 민주당하고 연관되고 그냥 이재명 한 명이에요. 이재명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고 박상용이 주장하는 거는 거기로 가는 걸 자백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거 이미 루트랑 그림은 다 그려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설 변호사님 입회 하에 그러니까. 보고했다고 한 번 했던 거 말고 서민석 변호사는 그 이후에 그 이상의 뭔가 증언이 필요하니까 그것과 같은 딜을 받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고민하고 할 게 뭐 복잡한 게 아니라서 뭐 시간 걸리고 할 게 근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그 대북 송금이라는 게 경기도가 아니라 경상도 내지는 뭐 다른 지자체에서 일어났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엮기가 힘들겠죠. 그걸 회유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결국 최종 결재권자는 이재명 도지사였었고 네.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도장을 이재명 도지사도 모르게 찍어갔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어쨌든 본인의 도장이 거기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최백은 TV에서도 본인이 도지사가 밝혔지만 경기도 우리가 좀 남모르게 비밀적으로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게 있다. 그리고 그건 나중에 공개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만큼 어느 정도 이 북측과 방북하는 것 그리고 교류가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상현 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간 관리자였던 사람이 종범으로 빠지면서 보고했다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수사의 방향 그쪽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자백인지 회유인지 그건 이제 뭐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프레임을 전환을 하지만 이런 정치 범죄 특히 권력형 범죄에 있어서는 뭔가 검사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증거만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게 뭐 자백을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고백을 했으니 그렇게 수사의 방향을 전환한 것을 그 일환으로 봐야지 이걸 가지고 뭔가 없는 범죄를 만드는 것처럼 혹은 엮이지 않은 이재명 도지사를 엮는 것처럼 그렇게 회유한 정황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그 네.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 되는 분이 네. 법정에서 네. 당신 정신 차려 뭐 네, 이렇게 네,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그때 당시 아닌가요? 그러면 생각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 아닐 수도 그때보다 있겠다. 전이에요. 지금은. 근데 네. 그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거 팔로우를 못 하잖아요. 이 네, 사건. 너무 이게 기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관여자다 보니까 이 뉴스를 좀 많이 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건 자체를 이렇게 기간별로 정확하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막 논평하시는 분들도 이거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워낙 방대하니까. 이게 이제 2023년도 5월부터 7월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5월, 6월, 7월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정신 차례는 7월 달이고 이게 법정에서. 왜냐하면 5월 달부터 6월 사이에 이 조사가 된 거예요. 이 관련한 진술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술 조서를 서민석 변호사님이 7월 달에 법원 재판 과정에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이화영 씨가 뭐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재명 도지사에게 당시 보고했었다라는 진술 조서는 증거로 쓰이지 않았어요. 네. 못 쓰였어요. 왜냐하면 피고인이 부인을 하면 부인했으니까, 네.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법제상 그렇기 때문에 아예 쓰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일어났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 뭐 그 박 검사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한번 해봤던 것이고 저도 어저께 그 혹시 우리 영상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박상용 검사의 상관자 김영남 수원지검 형사 6부장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네, 네. 얘기한 것들이 나왔는데 그 청문회에서 녹취를 듣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했다라고 하고. 그 박 검사의 해당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했어요. 김영남 부장검사도. 그래서 김 전 부장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변호인 측에서 선처를 구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저 부분, 그러니까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 부적절하다고 본인은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저도 이분 되게 화면으로 오랜만에 뵀어요. 김영남 부장. 네, 근데 저는 이분이 기억나는 건 딱 그거 하나. 저는 이분 딱 한 번 뵀거든요. 그때. 왜냐면 소위 말하는 15층에서 조사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박상용 검사가 아니라 다른 검사가 상당히 꼼꼼하게 조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조금 이화영 씨는 처음에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뭐 조사 과정에서 좀 큰 소리도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신 사과하신 부장검사님이 이분이세요. 김영남 부장. 그래서 따로 면담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화영 씨하고 저하고 그래서 들어가서 진짜 이분이 되게 차분하세요. 어저께도 되게 차분하시던데 그때도 전 이분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뵀던 게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실대로만 얘기해 주면 된다. 우리가 뭐 없는 사건 만들고 싶지도 않고 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제일 낫지 않겠냐. 진짜 점잖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분을 되게 기억에 남는데 어제 나오셔가 지금 이분이 이제 이제 검사는 그만두셨고요. 이제 변호사가 계시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되게 차분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영교 위원장이 계속 막 그 긁는 발언을 하잖아요. 네. 당신들이 하는 네. 짓이 있어서 네. 여기 온 겁니다. 네. 어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뭐 네. 그게 특검이든 네. 뭐 국가안 국조위든 간에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증인들한테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건데 마치 애초부터 대북 송금의 어떤 기소가 작정하고 조작한 사람들을 불러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뭐 윽박 지르고 하는 걸 네. 보고 왜 저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네. 논리가 안 되니까 윽박 지르는구나 네. 라는 생각밖에 안 근데 들었습니다. 거의 특검 말고는 검사들이 이렇게 국감이나 나왔을 때 국조위에 나왔을 때 목소리가 차분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검사들을 참 근데 싫어하는. 이분은 이제 떠났으니까 더 이상 검사를 아니지만 떠나서 네, 당시에 그래서 검사였죠. 오히려 더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서영교 위원장님은 논리가 있건 없고 그런 상관없이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뭐 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논리가 있고 할 때도 논리 있는 논리적 말 할 때도 그런 톤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늘 한결같다. 네, 뭐. 그러니까 제가 조직인데 어떻게 매기는 거지? 아니 맞잖아요. 한결 뭐 좋은 뜻으로 부를 때도 뭐 성 위원장 뭐 이렇게 부르시고 막 뭐라고 그렇게 반박할 수 없어.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 좋은 조직이야. 이거 괜찮아. 한결- 상대방을 말문을 막히겠는데. 한결 같은 분이다. 네. 아 그리고 어제 이제 좀 저도 좀 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른바 연어술 파티가 있었던 5월 17일 날 2023년도 5월 17일 날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네. 설주한 변호사가 수원지검에 오지 않았다라는 자기의 기억은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관련 영상부터 일단 보고 오시죠. 5월 17일 같은 경우에도 수기상 장부에는 설주한 변호사가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태그 기록이라 그럽니까? 그 이제 아까 박상홍 씨 같은 경우도 막 들어온 것이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엉망이었는데 설주한 변호사가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는 설주한 변호사 분명히 없었는데 분명히 없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화영 씨는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연어술 파티를 할 때 변호사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언제든지 몇 번 진술을 바꾸면서도 같이 술을 먹고 뭐 연어술 파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은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2023년도 5월 17일 날 연어술 파티가 있으려면은 변호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저는 들어가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태그 기록도 지금 부인을 하시는데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셔가지고 헷갈리실까봐 제가 당시에 저도 핸드폰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가 이렇게 들려드릴 테니까요. 기억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저희 그 제작진에서 이거 한번 틀어주시죠. 녹취 내용. 네, 여보세요? 아, 변호사님. 네네네. 검사님께 말씀드리니까. 네네네. 이거 변호사님 가시면 안 된다고. 에? 취지로 말씀하시네요. 아, 진짜? 예. 오늘 저도 저 혹시나 해가지고, 아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변호사님 가신다고 하니까, 가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가시면 안 된다고요? 어쩌라고? 예. 보고 대기하라고 그러면? 우선 식사를 좀 하시고, 네. 7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지금 식사하신다니까. 죄송합니다. 아, 아니야. 네. 이게 언제냐면 아까 우리 화면에서 나오지만은 5월 17일 오후 6시 15분입니다. 제가 검찰청에서 오후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그때 오후 조사 마치고 나오면 저도 이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 녹취 내용을 보니까 저녁 조사가 야간 조사가 예정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야간 조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나왔는데 네. 6시 15분에 검찰청 수사관 전화 왔어. 수사관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들어오셔라. 7시까지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해서 제가 들어갔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도 식사를 간단하게 먹었어요. 그냥 6시 15분이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7시까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7시까지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7시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뭐 없었다라고 주장하시는 이화영 씨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시니까 제가 기억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이걸 들려드렸어요. 하나가 완전 클리어 됐네요. 네. 설주한 변호사는 그리고 있었다. 또 의심할까봐.
또 안 간 거 아니냐. 전화 받고 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또 뭐가 있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8시 33분에 8시 반까지 조사를 했어요. 8시 33분에 나오면서 저희 배우자한테 제가 전화를 해요. 네. 뭐 잠깐 들려주시죠. 이제 퇴근한다. 네. 이제 끝났어? 또 오래 걸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지. 저녁은 어떻게? 아까 뭐 간단하게 먹었어? 딱 맞네요. 간단하게 먹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그래서 8시 33분에 제가 집에 계신 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했어요. 검찰 수사관은 7시까지 들어오시라라고 이제 녹취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그 조사를 8시 반까지 했고 네. 그다음에 8시 반 끝나고 나서 그렇죠. 이제 아내분께 네. 이제 들어갈 거야. 밥은 간단하게 먹었어. 네. 라고는 앞뒤에 그 정황과 녹취록을 네. 정확하게 공개를 하신 거죠. 예, 예. 아니, 설마 제가 몇 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때 이걸 조작을 했겠습니까? 예, 저도 이제 통화 녹음을 다 쓰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다 쓰니까 당시에 저도 찾아봤죠. 2024년 5월 17일에 내가 무슨 통화 내용을 있었을까 봤더니 이런 통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갤럭시는 제가 갤럭시 폰을 쓰고 있으니까 시간이 기록이 되죠. 시간이 기록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날짜와 통화 시각, 시작 시간이 그 파일명에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그 파일명을 기본으로 해서 시간은 제가 특정을 했습니다. 뭐 제가 이걸 뭐 조작할 이유도 없고 제가 기술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5월 17일 날 연어 술 파티가 열렸다고 하는 날 7시에 검찰청에서 전화 받고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조사 끝나고 8시 반에 나오면서 전화를 했다라는 부분 오늘 이거 제가 최초로 공개를 했어요. 제가 흑백 여의도를 맡을 줄은 몰랐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진행하는 프로에서 제가 다른 언론사 빼고 여기서 단독을 제가 제공을 해서 뭐 이 정도면 5월 17일 날 제가 들어오신 걸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영 씨도. 이렇게 되면은 어저께 국감국조에서 피감이었던 이화영 씨가 얘기한 설주한 씨는 분명히 없었다라는 것이 위증이라는 위증이네요. 거고. 그러네요. 두 번째는 본인의 기억상으로는 연어 술 파티가 2시간 동안 있었다라고 최초에 발언했던 걸로 네.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이제 아닌 것으로 아니죠. 판명이 됐기 네,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뭔가 고발 조치 내지는 네. 국조특위에서 뭔가 조치가 있어져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화영 씨 뭐 지금 위증으로 또 그 기소가 돼 있으셔가지고 6월달에 국민참여재판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증인 채택이 됐습니다. 맞아요. 다행히 재판부에서 저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주셔서 6월달에 가지만 가기 전에 제가 이 증거를 일단 공개를 하니까요. 뭐 그 재판에서도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 증거는 했기 때문에 5월 17일 날 연어술 파티가 지목된 날은 제가 분명하게 들어갔다는 점을 이렇게 밝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위증죄 고소는 누군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증인으로 채택하지. 깔끔하게 매를 벌었네요. 네, 그래서 뭐 녹취 내용은 그러니까 어저께 이화영 씨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번 또 이 내용이 이제 나간 뒤로 반응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관련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걸 또 밝히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 진행자인데 이거 패널처럼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한 오늘은 뭐 관여자라서 좀 제가 말씀을 좀 길게 좀 드린 설주환의 점 매드무비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6월 8일부터 19일까지 국민참여재판이 있어요. 이게 이화영 씨 작년에 국회에서 위증했던 내용이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네, 연어술 네. 파티가 있었다 없었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증인 신청을 검찰 측에서 했는데 이제까지 안 받아들이다가 재판부에서 어저께 박상현 검사, 그다음에 뭐 김성태 회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는 재판부에 이른바 소주병 시연 있잖아요. 우리 그 방송을 좀 참고하시면 될 텐데 일단 한번 직접 하고 싶으시다고 하니까 뭐 저는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날짜가 말이 안 된다는 건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언제 술 파티가 있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제 2시간 연어 술 파티는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고 네. 설주환 변호사가 없었다라는 본인의 주장도 위증이라는 게 드러났으면 실패한 건 실패한 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 말을 또 끝나겠죠. 어떻게 틀지 모르겠어요. 네. 이걸 또 뭐 바꿔가지고 내가 뭐 잠시 착각했다라는 뭐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CCTV가 있냐라는 또 이상하게 말을 좀 꼬을까봐 또 날짜를 바꿔야 돼요. 걱정인데 네.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도 이만큼
앞뒤에 정확한 구체적인 녹취까지 나온 만큼 네. 이건 좀 털고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제가 이제까지 저도 이제 확인해 봤죠. 왜냐면 저도 기억을 다 못해요. 그리고 어저께 이화연 씨가 참 나름 빌드업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뭐 5월 19일 날 어쩌고 저쩌고. 어저께 그 관련해가지고 이 기자님들이 이것도 묻더라고요. 면담 보고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데 면담 보고서는 변호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작성에 그거 수사관들이 보통 작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에 이름이 있고 시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저도 확인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조사 끝난 다음에 그건 면담 보고서는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저께 뭐 이화연 씨가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면서 빌드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7일 날 5월 17일 날 연호술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 날도 뭐 제가 오지 않았다라고 기억한다. 뭐 이렇게 하시니까 기억 명확하게 하시고요. 저 옆에 그날 저녁 때 제 옆에 이화연 씨 옆에 제가 있었다는 점을 아시고 그날은 연호술 파티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나는 왜 아직도 인정을 안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날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예, 하여튼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제가 좀 길게 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아주 증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